네,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 세미나를 맡은 이혜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멋진 날씨에 또 이렇게 멋진 기회의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주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 전 오늘 기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회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유형의 분류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나는 어떤 유형인지 손들지는 마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테이커입니다. 테이커는 좀 이기적이죠.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내가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의 장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남을 밟고 일어서거나 아니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취해야지 인생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반대인 기버인데요. 기버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테이커와 반대로 조건 없이 많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얻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매처인데요. 매처는 이해 타산적인 부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는 것만큼 받고 싶고 내가 받은 만큼 또 돌려줘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이 내용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의 저자인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하버드 심리학과 출신으로 31살에 세계적인 그 세계 3대 경영 스쿨에서 와튼 스쿨에 이제 최연소로 종신 교수로 임명된 세계적인 조직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을 한번 연구를 해본 거예요. 10년간 이런 분야 연구를 했었고, 또 우선적으로 한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그 연구의 대상원들이 의대생들, 그러니까 학생들이죠. 의대 학생들, 그 다음에 영업사원 또는 그냥 기업에 있는 사람들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의 56%는 매처였다고 합니다. 내가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려고 하는 매처. 근데 25%의 기버가 또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19%는 테이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 이 조사를 한 이유가 과연 테이커와 기버와 매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할까라는 게 궁금해서 이 조사를 해봤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더 우수한 성과를 내고 어떤 사람들이 더 높은 성적을 내고 더 많은 수익을 내는지가 궁금해서 이 검사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먼저 가장 실패한 그룹은 어디일 것 같으세요? 테이커! 네, 놀랍게도 실패한 그룹이 기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성공한 그룹은 어디였을까요? 네, 맞아요. 현명하신 분들 눈치가 있으세요. 가장 성공한 그룹도 기버였다라는 거죠. 왜 똑같은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가장 윗 그룹에, 누군가는 가장 아래 그룹에 존재하고 있을까?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가까운 관계 또는 가족 같은 그런 관계에서는 누구에게나 기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테이커거나 매처거나 그럼에도 기버이거나 하는데요. 먼저 테이커는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이익에 집중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성장하고 순간적으로 어떤 성공률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인생은 장거리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빠르게 망하게 돼요. 왜냐? 매처들이 있거든요. 매처들은 받은 만큼 주려고 하고 또 준 만큼 받아내려고 하는데, 매처들이 테이커를 만났다? 무조건 받아내게 돼 있어요.
억지로라도 받아내려고 응징을 하다 보니까 매처의 응징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테이커의 그 면모를 숨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응징을 당해서 망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대다수, 아마 현대인들,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현대인들의 대다수가 이 매처일 텐데, 매처들은요 공평해 보이지만 사실 거래 같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의 성공을 응원해주거나 진정으로 기뻐해준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기버 중에서 호구 기버, 이렇게 밑에 있는 하위 그룹, 어중간한 이런 테이커나 매처는 중간이라도 가지, 이 호구 기버들은 중간도 못 가는 하위 그룹에 속하거든요. 매출도 어떤 성적도 아니면은 그 어떤 수익도, 이 호구들은요 남을 돕기만 하느라 자기를 챙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악의 리더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진짜 성공하는 기버들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테이커를 분별해내고 테이커에게 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호구 기버들은 테이커에게도 다 베풀어 주지만, 성공하는 기버는 테이커를 분별해내고 딱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똑똑한 기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윈윈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파이 안에서 우리가 나눠가지고 그냥 줘버리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파이를 키워서 나도 이익을 내지만 그 상대도 이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늘 고민하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은요 뭐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주기도 하고, 또 두 분이 만났으면 너무 시너지를 낼 것 같은 사람들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좋은 피드백을 해주고 응원과 지지를 해주기도 하는 그런 기버들은 주변에 이분들을 응원하고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지 모르나, 처음에는 테이커에게 밀릴지 모르나 결국 이 기버들이 상위 그룹을 차지한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이커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테이커가 성공 못한다, 절대 매처가 성공 못한다 라는 뜻은 아니지만, 기버의 성공이 특별하고 기버의 성공이 우리가 되게 또 바라는 이유는 그 반대편에 패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패자가 반드시 존재하는 매처와 테이커의 성공과 다르게, 그런 성공에는 분명히 그 패한 사람이 시기하거나 아니면 끌어내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만, 진짜 기버로서 성공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성공하고 또 그들이 행복해지도록 계속해서 이 기버들이 돕기 때문에, 이끌기 때문에 모두가 그 성공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행복해한다라는 거죠. 저에게는 그런 이 메나테크가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돌아보면은 기버였지만 약간 호구 기버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나. 근데 막연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그냥 내가 이렇게 지내면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갚아주실 거야라는 좀 막연한 생각으로 살았던 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겁나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겁나고, 또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치열하게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냥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냥 편하면, 내가 조금만 이렇게 물러서면, 양보하면 세상이 편할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고 성공하는 기버가 어떤 모습이고 성공하는 기버로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공하는 기버로 사는 삶의 방식 자체가 이 메나텍의 문화이자 그것이 또 성장의 비결인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나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나테크라는 회사는요, 이후에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이오텍 벤처 기업이면서 의학대체 웰니스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비즈니스를 멋지게 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력만 보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또 온 힘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근데 제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약간 호구 같은 기버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엔 아까 말했듯이 그분이 갚아주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꿈들을, 또 그런 기버로 사는 꿈들을 굉장히 많이 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유학생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가기 전에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간호사였던 어머니를 따라서 해외 봉사를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나 매년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삶,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의료인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또
내가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자리를 잡고 취업을 하려면은 취업이 가장 잘 되고 늘 사람이 부족한 이 의료 계열이 저한테는 가장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의료인으로서 공부를 해서 결과를 내고 취업을 하게 되면 매년 의료 봉사쯤은 뭐 한 일주일 정도 여름 휴가를 내서 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의료인이 되고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구구절절의 이유를 잊고 구구절절의 이유를 뒤로 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대학교를 중간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서 제가 교회에서 또 이런 저런 봉사들을 하게 되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내가 돕고 싶었고 의료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내가 언젠가 나중에 나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긴 인생 속에서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요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좀 정신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돕는데 내가 일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심리 상담사가 되기를 꿈꿨고 심리학 공부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심리학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하고 뭐 또 과외도 하고 계속 공동체 사역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내 꿈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계속 의료 봉사도 하고 베푸는 삶, 뭔가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그런 나의 여러 가지 여기 다 적어놓지 못한 제 여러 가지 꿈들을 이루기에는 나의 현실이 녹록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을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교육재단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 앞에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메나테크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저의 메나테크와의 첫 만남은 사실 비즈니스도 아니고 제품도 아니고 베이비시터 알바였어요. 네,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먼저 비즈니스를 시작하셨고 어머니의 파트너 분들 중에 자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도 애기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저녁 시간 세미나에 이 자리에 오시려면, 세미나에 참석하시려면 누군가 애기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고수익 알바 자리를 제안을 했고 제가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저는 밖에서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밖에서 애기들하고 뛰어놀고 오줌 닦고 그렇게 베이비시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한번 강의를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세포가 있고 세포 촉수가 있는데 이 촉수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촉수들을 이루고 있는 이런 8가지 당 영양소가 제대로 있을 때 사람이 진짜 완전한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강의를 통해서 처음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포의 촉수가 인지하는 역할, 밖에 들어온 것들이 좋은 호르몬인지 영양소인지 아니면 나쁜 바이러스나 독소인지를 인지하고 막아내는 면역, 또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 몸의 모든 생체 리듬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부분을 이 세포 촉수가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3-4만 개밖에 없는 반건강인 현대인들이 아플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포의 촉수가 세포 하나당 10만 개가 있을 때 진짜 완전한 건강을 이룰 수 있고 이 영양소가 바로 이 메나텍이 가지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는 독점 특허로 이제 155개국의 국제 특허로 나가 있는 메나텍의 특허 자료인데요. 이 특허에 보시면은 이 본 발명의 당 영양소 함유 식품 보조제는 치료에, 이 상기 나열된 아래의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 결과라는 결과치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75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밝혀진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이게 그냥 단순히 영양소, 그냥 비타민, 미네랄 정도가 아니라 내 세포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영양소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이런
사진들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나는 몰랐지만 내 몸속에는 이미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 세포의 촉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상태가 유지가 됐고 또는 나의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됐구나, 발생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과거에는 요만큼만 먹어도 영양소가 흡수가 됐지만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 너무 농업 환경이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상업적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그냥 크고 예쁘고 뭔가 맛있지만 속에 영양소는 없는 이런 고갈된, 땅이 너무나도 많이 영양이 고갈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는 더 이상 이게 충족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글리코 영양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영양소들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걸리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의료인이 되려고 생물학 공부를 막 5학점짜리 막 실험하는 거 막 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배우고 좋아했던 그 과목에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하고 전혀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더 심화된 내용들을 읽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랬고, 아, 그렇다면 이게 진짜라면 내가 한번 적용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이 제품, 메나텍에서 상용화한 이 제품을 제가 먹어보게 되었고 제 몸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글리코 영양소 아이템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게 됩니다. 이후에 나머지 시간에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이 아이템에 대해서 들으시겠지만 이런 정말 수많은 데이터들이 감히 내가 개인이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저명한 기관들의 어떤 데이터 자료라는 것을 보고 오케이, 나 이거는 안 믿으면 이게 바보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내가 무지한 사람임을 인증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글리코 영양소가 몸이 아픈 사람도 또 정서적으로 아픈 사람도, 왜냐하면 호르몬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인정은 되었지만 저는 사업은 못하겠더라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막연한 오해 때문에 비즈니스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재차 거듭되는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것이 바로 신개념 유통 방식이라는 것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대기업 중심의 소비자가 아닌 대기업이 다 이 유통을 주도권을 쥐고 주도를 했기 때문에 대기업만이 많은 마진을 가져갔던 유통 구조에서 시간이 갈수록 부가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똑똑한 소비자들이 생겨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비자들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시장으로 변화된 가장 시대 변화에 앞서 있는 그런 유통이 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똑똑한 소비자분들이 자기의 소비를 통해서 소득까지 얻어갈 수 있는 너무나도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이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분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으면서 이 개념이 더 많이 이해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현금 흐름을 보면은 네 가지 사분면으로 나눠지는데 E와 S 사분면,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바꾸어서 내가 돈을 버는 사람들은 95%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고, 하지만 5% 현금밖에 나눠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B와 I 사분면, 어떤 시스템, 본인이 시간을 들여서 시급으로, 월급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소득을 얻고 또 투자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투자한 부분에 있는 이 사람들은 5%밖에 되지 않지만 현금의 95%를 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동 수익이 아니라 정말 자산 수익이 중요하고 우리 모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사실 다 누구나 시스템 오너가 되고 싶고 투자가가 되고 싶지만 그것이 만들기도 사기도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회도 잘 없어서 힘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누구나 정말 이 S4분면에서 B4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다리를 탈 수 있다라고 책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또 이제 한국의
김태수 박사님이라고 지금 현직 대학 교수로서 법학 박사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한국의 공유정책위원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한국의 미래학자라고도 불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제 나라가 발전할수록 이 신유통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일어난 유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분들이 해야 하고 또 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오해를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정말 멋진 기회가 되는 거고 내가 소비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했을 때 소득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그리고 이 사업이 나쁜 건 아니구나 정말 좋은 거였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진짜 자유를 갈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을 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간단하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였어요. 내가 먼저 멋진 기회를 얻고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비의 기회를 제공을 했을 때 그분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고 건강해지고 그 삶이 변화하게 되면서 점점 내 팀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00이라는 숫자는요 점수인데요 500점은 약 현금으로 환산하면 한 8, 9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아이디로 내가 가입한 그 코드로 한 500점 정도의 매출 내가 직접 소비한 것도 되고 나의 가족들 또는 나의 소비자분들이 합쳐서 소비해도 다 상관이 없는데요 1일에서 31일까지 구매한 금액이 총 합이 500점이면 됩니다. 그렇게 구매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또 그 다운으로 내가 소개한 분들이 한 4명 정도 이렇게 한번 똑같이 경험해보게 되면은 약 30만 원 정도를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같이 또 이분들 또한 30만 원 정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고 기회를 준다면, 알려준다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또 70만 원 정도 받아가는 이런 소득을 일으키는 사람이 사업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반복되어서 진짜 나만의 파이프라인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보상 플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직급은 조금 어렵겠지만 앞에 이 그림이 ED인데요. 이 ED를 두 분을 만들어내서 도왔을 때 나는 실버 ED가 SED가 될 수 있고 이 SED를 2분 정도를 개발해냈을 때 돕고 후원했을 때 골드 ED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경험한 이 노하우 내가 경험한 이 경험치를 나누고 도와주고 또 그분들에게 아낌없이 함께 해주었을 때 점점 나의 소득도 그리고 나의 팀의 자산의 어떤 규모도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것을 이 보상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버 PD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고요. 내가 또 한 팀, 또 다른 팀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게 된다면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소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득이 단순히 내가 돈하고 시간하고 맞바꾼 소득의 가치와 똑같이 생각하게 된다면 너무 큰 오산이에요. 이 소득은요. 인세 그리고 연금, 상속이 되는 소득이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내가 시간하고 바꾸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육체적인 문제든 아니면 상황적인 문제든 내가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을 때 바로 끊겨버린 소득이 아니라 월세를 받는 것처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이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누군가를 도와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성공시켰을 때 또 나도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메언테크의 보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보상 플랜은 하면 1시간이 넘어가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 내가 판매 잘 못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판매 잘 못해요. 제가 판매를 잘하게 생겼나요? 아니거든요. 네, 판매가 아니라 함께 돕고 팀워크를 이루어갔을 때 리더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이 메나텍의 보상 플랜의 특징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또는 내가 직급이 올라갈수록 다른 숨겨진 어떤 조건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초기 사업자도 위에 있는 사업자도 다 같은 조건으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고 또 내가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팀에
내 파트너를 통해서 온 사람이든 내 스폰서를 통해서 온 사람이든 그를 함께 돕고 그를 함께 기여했을 때, 그의 성장에 기여했을 때 받는 보너스 또한 있고,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글로벌 매출 또한 공유하면서 여행도 가고 또 일시불 보너스도 받고 또 서로에게 그런 축하를 받는 그런 시간도, 그런 보상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메나테크 보상 플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공시된 자료를 보시면은 메나테크에서는요, 매출 순위로는 업계 2020년도에 9위를 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사업자들에게 이 보상을 주었던 도표를 보시면은 중간 허리층에게 굉장히 관대하게 많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회사들이 사실 이게 한 달도 아니에요. 1년에 50만 원도 못 받는 사업자들이 이렇게 8, 90%에 달한다라는 걸 봤을 때, 메나테크의 보상이 진짜 함께 윈윈하는 보상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정말 1%의 소수가 정말 높은 어떤 소득을 받아가고 나머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소득을 받는 그런 소수가 독점하는 소득 분배의 표가 아니라 메나테크는요,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상위에 있는 분들이 좀 덜 받더라도 함께 많은 분들이 이런 안정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함께 자유를 누리는 사업이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비즈니스를 내가 하겠다라고 선뜻 발을 들이기에는 여전히 저는 너무 많이 두려웠어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던 시점이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엄마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의 컨벤션, 큰 연간 컨벤션에 참석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참석한 이유는 놀러 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가 여기서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혹시나 친구들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갔죠. 얼마나 이 스케줄이 빡빡하고 또 정말 많은 이벤트들 때문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은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갔다가 저는 그곳에서 비전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정말 이 회사의 가치관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 이 회사, 여기 도표는 이제 메나테크의 주가의 변동률인데요. 너무나도 멋진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즉각적으로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너무 귀한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테이커들에 의해서, 뺏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특허 분쟁 소송을 겪게 되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승소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회사의 히스토리를 듣게 되었고, 근데 이때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것은 이 회사가 그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으로서 죽어가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돕는 그 후원 사업을 이 기간에 또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에 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 저는 회사들이 이런 후원을 한다 아니면은 자선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회계 처리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돈을 빼돌리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회사를 봤더니 매출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와중에도 회사의 정체성이 누군가를 돕고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그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이 메나테크의 진정성이자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속했다라는 것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M5M 활동인데요. 미션 5 밀리언이라고 해서 500만 명의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자라는 운동인 거죠. 전 세계의 합성 비타민을 먹는 인구가 5억 명인데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애들이 매년 5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5억 명 중에 1%만 메나테크의 제품으로 한번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면은 그 매출을 가지고 그 매칭된 사람과 함께 바로 영양실조 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양소를 시스템적으로 제공하게 되어서 이 아이들을 500만 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미션을 품고 이 회사는 이 미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2015년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돕고 그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만 해도, 아니면 소비자로서 내가 자동 주문해서 소비를 하는 것만 해도 정말 가치 있는 소비,
사회적 기업가로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소비를 한다라는 걸 보게 되면서 아, 정말 이런 기업이면은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라면 잘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고민에 극에 달하는 시점이 오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안 다니시는 분도 노아의 방주 얘기는 잘 아실 텐데요. 저는 그 컨벤션 장소에서 그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글리코가 좋은 것도 알겠고 비즈니스가 좋은 건 알겠는데 내 주변에 막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는데 아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20대들이 그리고 20대 부모님도 아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언니 이거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 주세요. 누나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이 정보를 알면서도 혹시나 오해받을까 봐 혹시나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말을 못하는 걸 보면서 점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버라고 생각했는데 매처였나? 내가 혹시나 이런 내 자존심 또는 내 평판 이런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막 그 고민하던 그 기도의 시간에 제 마음속에 이런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문을 꽉 걸어 잠그고 큰 방주에 혼자 타서 안전하게 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노아는 진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분들을 살리고자 이렇게 헌신을 했던 그 평생의 시간을 보냈는데 나는 내가 뭐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너무 많고 또 이게 정말 너무 좋은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임에도 왜 말하지 못할까? 나는 아무도 태우지 않은 노아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비즈니스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원그룹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지원그룹에서 MBA를 들으면서 이곳은 진짜 20대부터 80대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태, 지금의 어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가 제대로 시스템에만 들어오게 되면 그를 성장시킬 수 있고 성공하는 사업가로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인드셋을 이곳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서 제가 점점 더 많이 사업가로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내가 진짜 리더가 되고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고 또 최근에 코로나 시즌에 누구보다 어떤 그룹보다 빠르게 이 온라인 시대에 딱 맞춰서 TLP라는 컨텐츠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툴이 개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쉽고 더 빠르고 재미있게 사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지원그룹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업다운 옵니다. 여러분들 업다운 안 오세요? 그럴 수 없어요. 네, 아니면은 사업을 제대로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하루에도 수백 번 업다운이 왔어요. 제가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게 20대 중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20대는요, 여러분 극빈곤층이거든요. 돈이 없어요. 일시적인 고객은 될 수 있지만 진짜 계속해서 꾸준히 자동 주문하는 것조차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제 친구들 중에 클린을 한 친구도 많았고 또 이 비즈니스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와서 세미나도 듣고 MBA를 들었던 친구들도 많지만 결국 부모님께 잡혀가더라고요. 이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또는 이제 결정권이 있다 보니까 너 그거 하면 집에서 쫓겨나 이렇게 하니까 질질 끌려서 이제 목덜미 잡혀서 돌아간 친구들 너무 많았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친구들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는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처음 겪어보는 그런 뒷얘기들 제가 나름 열심히 살았고 나름 잘 살아서 늘 뒤에서도 좋은 평판을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그 언니 다단계한데 걔 갑자기 왜 그런 걸 해? 라는 말들에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건강에만 면역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에도 면역력이 제로라서 너무 두렵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파트너라고 온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하고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날씨가 좋네요. 그 다음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분들이 내가 한 얘기에 공감을 할까? 나를 뭐라고 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나이에 대한 한계 또는 아니면 내가 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험치도 없었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또 사장님이라는 코칭이 너무나도 어색한 거예요. 내가 왜 사장님이지? 막 소름이 끼치고 닭살이 돋고, 밖에서 누가 그렇게 부르면 그렇게 안 불렀으면 좋겠고, 이 안에서는 괜찮아요. 조금 적응이 돼서.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길에는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서 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게 너무 막 부끄러웠고, 사업가 마인드가 너무 어색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거절 때문에 진짜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해야겠다 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엄마만 하면 되지. 나 열심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했다가 아니야, 또 그냥 내가 사명으로 하는 일인데 이거 해야지.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를 결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 내내 수많은 물음표가 너무 많았어요.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이거 극단적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왜 이런 거지?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내 파트너는 왜 이럴까? 내 스폰서는 왜 이럴까? 막 등등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고, 그 질문은 사실 좀 부정적인 의문들이 많았어요. 내가 이거 인생 낭비하는 거 아니야? 내 이 나이대에 이거 잘못하는 선택 아니야? 라는 그런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해하기 말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내 몸은 일단 무조건 시스템 우선순위 둔다. 내가 이 세미나를 반복해서 듣는 게 이해가 돼서 듣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 왜 들어? 이해 안 되지만 시스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일단 우선순위로 시스템에 내 몸을 놔뒀었고요. 그 다음 내 마음, 저희 어머니가 스폰서잖아요. 섭섭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되게 저희 어머니한테 그냥 나 좀 다른 파트너하고 똑같이 좀 대해주면 안 되냐고,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왜 이렇게 더 이렇게 세게 말하고 또 세게 이렇게 트레이닝 하냐고 되게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파트너가 뭐 한번 물어본 거 또 물어보면 네 사장님이라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말했는데 왜 모르냐고. 왜 세미나 와서 제대로 안 들었냐, 왜 공지 제대로 안 읽었냐, 뭐라고 하시니까 너무 속상하고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스폰서다. 집에서도 내 스폰서다 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말들을 내가 더 잘 되길 바라니까, 내가 딸이기 때문에 더 잘 되길 바래서 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어요. 그래도 섭섭함은 계속 생겼지만 좀 빨리 정리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체성, 나는 학생도 아니고, 나는 그냥 20대도 아니고, 나는 그냥 어린애도 아니고 빅 비즈니스 오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감수할 걸 감수하고 또 겪어야 될 걸 겪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말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물음표들이 사실 점점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왜 이렇게 하지? 왜 스폰서들 이렇게 말하지? 시스템이 이게 왜 이렇지? 라고 했던 것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점점 내가 사업가로 변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저는 점점 더 이후에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는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40, 50대 분들이 두려웠어요. 할 말이 없어서. 근데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80대 할머니를 만나도 할머니! 막 이러면서 아줌마처럼 얘기를 좀 잘하게 되었고, 고객 할머니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막 간식도 과일도 다 깎아 먹고 그러고 돌아오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 시간 만에. 그러면서 젊은 분이든 또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담아낼 수 있는 훈련을 되게 많이 이곳에서 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회적으로 저랑 비슷한 또래에 있는 분들, 같은 직종에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제 팀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의료인들, 그리고 또 교수님들, 또는 각각의 그 분야에서 결과를 내신 분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분들이 저를 이제 스폰서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는 저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는 스폰서 같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그치만 점점 지금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리더가 되어가다 보니까 이런 멋진 분들이 저에게 인정해주고 저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조인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사업이 많은 분들을 돕는 일이고, 또 나도 변화되는 일이고 함께 잘 되는 일이면서 함께 멋진 팀을 이루어가는 일이구나 라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도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가치는요, 단순히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얼마나 많은 인생을 변화시켰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특별한 기버의 성공,
기버들은 함께 성공하고 함께 돕고 이끌기 때문에 그 성공이 굉장히 빛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 메나테크라는 비즈니스를 선택하셔서 저처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멋진 기버의 성공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